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성 4명 모이니까 참 좋네요, 분위기가. 이렇게 또 있으니까 또 약간 좀 뭔가 같이 한다는 느낌? 연대한다는 느낌? 여성들끼리의 뭔가 그런 게 뭐가 있잖아요. 재밌게 네. 있을 것 같은 느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은 해야 돼요. 우리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채널이 다페이스였어요. 첫 녹화 때 모니터링을 했던 그 영상도 다페이스에 뭐죠? 미대생의 하루? 미대생 브이로그? 네, 맞아요. 코로나. 네네네.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봤거든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4만 얼마를 뛰어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의 목표는 그 정도입니다. 저희는 4만이면 우리 더 잘해야 된다. 무대로 많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나오세요? 많이 나온 거는 100만에 넘게 나오고요. 네, 그런 거 이제 항상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이제 몇 번 정도. 네. MBC 경남 뉴스 채널 구독자가 한 3.6만. 구독자분들도 다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죠? 그래서 모셨죠. 사실은 시작은 이렇게 밝게 시작했지만 좀 주제 자체가 말하기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던져놓기 두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창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명 창원 여성살인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이 창원 여성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가긴 나갔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창원 중부경찰서는 식당 응대 불만을 품고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43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에 살던 식당 주인 B씨가 평소 고기를 구워주지 않는 등 자신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네. 근데 저는 그리고- 제목부터 정말 보고 약간 화가 났는데요. 저렇게 식당 응대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면 마치 굉장한 불친절을 피해자한테 문제가 겪었다거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그런 것 같은데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하찮은 거잖아요. 고기를 구워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살해한 40대라는 표현으로 되게 그냥 이렇게 묻혀져 있다. 성별 없이. 네, 성별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였다라는 이슈만 그냥 이렇게 사건으로 그냥 흘러가는 느낌? 수많은 살인 사건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의 예.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크게 조명하는 느낌은 없어요. 맞아요. 저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오는 글들을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됐고요. 창원 여성 살인 사건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네. 저는 솔직히 생소했거든요. 들었을 때. 페미사이드라는 말을 언론에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거의 않나요?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안 썼던 것 왜냐하면 같아요.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이제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기사에서도 이제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란 말을 쓰기 되게 두려워하는 느낌을 많이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페미사이드란 단어가 등장한 지 여성계에서 등장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지상파가 이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요. 최근에 젠더 데스크라는 게 최근은 아니죠. 지난해부터 젠더 데스크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격하게 환영해드려야죠. 한겨레 1대 젠더 데스크 임지선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떤 취지로 모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주 일단은 좋은 방송을 일단 새로 시작하셨고,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젠더 문제에 있어서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젠더 데스크라는 명칭을 쓰기까지의 뭐 과정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스토리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희 그 한겨레 같은 경우는 젠더 분야, 여성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도 있어 왔고 그러긴 했었어요. 그런데 젠더 담당 기자도 뭔가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좀 유명무실해지고 있기도 하고 뭔가 사회에는 변화하고 있는데 편집국 내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더 심화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나갈 조직, 젠더 전담 조직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애매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직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구체적인 의견들로 국장한테 전달이 됐고요. 별도의 젠더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젠더 데스크를 두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지난해 5월에 젠더 데스크가 되게 됐습니다. 혹시 뭐 젠더 데스크가 왜 필요해?라는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수도 없이 받았죠. 근데 너 왜 자꾸 그 주제 다뤄? 나한테 감정 있어? 내가 쓴 기사에다가만 이러는 거야? 라고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기 일쑤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왜 젠더 데스크가 필요하냐? 저희가 어느 분의 부고 이제 기사에 큰 누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민주화의 큰 누이 같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서 그때 정말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이제 글들이 연이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민주화는 남성의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은 큰 누이냐. 그리고 왜 자꾸 여성으로서 독보적인 자기만의 업적을 쌓은 공인에 대해서 가정의 호칭을 불러일으켜서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글들이 올라왔어요. 내부망에. 그래서 그날 바로 이런 표현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4대 원칙이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날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내부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정도의 원칙이면 되겠냐.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서 이제 국장한테 이거를 컨펌하고 공지해라 라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전체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막 돌아가죠. 젠더 데스크는 해야 될 일이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되거든요. 막 저돌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력을 획득해야 됩니다. 이 논의 구조에서의 권력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직책으로서 업무로서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10번 넘게 제가 국장방을 막 차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제목은 안 됩니다. 이 기사의 리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업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각자들이 고민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그런 방식으로 돌파하시는 걸로 나중에 또 이런 주제들로 우리가 진짜 토론할 게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아직 토론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은 언어가 너무 많아서요. 같이 만나서 이런 토론들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런 자리 있으면 다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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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단신에서는 아예 여성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거 페미사이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사건팀에서 처리를 한 거죠. 사건팀 기자가 사건으로 다룬 거죠. 그리고 타사에서 보도한 것도 한번 보고 우리 비교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채널A에서는 또 리포트로 좀 길게 나갔어요. 네. 음식점 주인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하 씨가 홀대까지 받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 달치 통화 목록을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서 100통 가까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건 전 음식점 주인은 이웃에 사는 하 씨 가족들을 찾아가 스토킹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유가족은 설명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이 발생한 건 5월 4일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이 리포트가 보도된 건 5월 28일입니다. 그동안 그냥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그냥 살인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년에 이어진 스토킹, 그리고 또 그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였다.
그런 게 한 달 가까이 지나서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 앞에 나갔던 단신밖에 없었고 다른 방송국은 아예 첫 번째 보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SNS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이 돼도 알려지지조차 않는다는 것. 이게 사건 하루 전날에 경찰 조사를 가해자가 받았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사건이 일어난 거 보면 경찰이든 언론이든 사회든 이거를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무슨 뭐 사적인 어떤 뭐 실정극 그 정도로 여긴다는 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고 어떻게 4년 전에 저희 그렇게 포스트잇 붙이면서 추모 행렬했을 때랑 변한 게 없는지 되게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이라서 그냥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 다페이스에서도 많이 다뤘고 또 최근에도 다루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남성이 들어오면 피했죠. 그러니까 기다렸죠. 기다리다가 여성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상황을 묻지마 살인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냥 여성 살인이 아닌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여성을 선별해서 죽인 거거든요. 더욱더 아픈 이유는 남일 같지 않아서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피해자가 그분이 아닌 제가 될 수도 있었고. 이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고 내가 일상 속에서 겪었던 불편함이나 혹은 뭐 밤길을 걸었을 때 느꼈던 공포감이 결국에 되게 사회 구조적이고 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겪는 문제였구나, 발생하는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페미사이드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강남역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방금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살인 사건도 채널A도 사실 홀대라는 단어. 깊이 취재를 해준 건 좋지만 홀대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홀대라는 단어로 설명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해줘야 합니까? 이 남성 가해자들이 이렇게 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의 인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성을 통제하거나 혹은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처럼 여기는 거죠. 소유물처럼.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했을 때 네가 안 받아줘? 어떻게 안 받아줄 수가 있어? 네가 안 받아줘? 날 푸대접해? 홀대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살해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페미사이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페미사이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창원 여성살인 사건 사실은 스토킹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스토킹. 스토킹하면 우리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원하지 않는데 이제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셀카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개인 메시지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 나 왜 안 만나줘? 맞아. 이렇게까지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답을 안 하거나 그런 뭐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했다.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공격성 메시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킹 영역도 좀 약간 확대되고 있는 느낌도 좀 받기도 하고. SNS 같은 경우 특히 막 트위터나 인스타는 공개 계정일 경우 다 보이잖아요. 신상도 다 알게 될 수도 있고. 그간 영상 매체들이 되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게 다뤄왔다고 생각을 해요. 막 박력남 이런 식으로 막 팔목 이렇게 잡아 끌고 직진남. 벽 밀치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이 이렇게 남성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성이 이제 비 맞으면서 꽃다발 들고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거 순정남인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건 범죄야 범죄.
참 좋아하는 가수긴 한데 10cm 노래 중에 스토커라는 노래가 네, 있어요. 맞아요. 방금 네. 가사를 검색을 했는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꾸. 내가 너한테 스토킹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그렇게 나쁜 걸까요?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대는 나는 왜 이런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왜 제대로 거절하지 않았어? 맞아. 라는 질문이 덧붙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되게 로맨스, 낭만적인 것으로 계속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범죄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스토킹은. 맞아요. 스토킹 처벌법이 20년간 계속 계류되어 있고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범죄로 인식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처벌하고. 그 사건을 접하면서 결국 죽어서 끝이 났구나.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 끝날까? 도대체 이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공론화되지 않는 거. 다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그냥 묻히는 거.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대 국회 때부터 계속 폐기되어 온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범칙금을 다 정해놔서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벌칙금이 8만 원으로만 책정돼서 이제 가해자들이 8만 원만 내고 쉽게 풀려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 입법을 하는 데는 거리가 있냐. 선량한 청년들을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 이게 입법이 안 된 이유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기사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그게 여론이잖아요. 여론은 이미 수렴됐다고 보여요. 발로코 큰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 뉴스를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페이스가 일단 뭐 스토킹 관련된 거 없다고 하니까 스토킹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만약에 애인 사이라던가 연인, 썸 타는 사이 이런 관계면 에이, 그게 뭐 남자친구가 보고 싶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연인 간 혹은 이제 부부 관계까지 갔을 때에서의 스토킹에 대한 것도 좀 논의가 근데 돼야 될 것 사실 같아요. 그 남녀 간의 치정 정도? 네, 맞아요. 그리고 왜 어떤 주차장에서 그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도 부부 관계였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부터 바꾸는 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페미사이드의 대부분이 애인 혹은 친구, 지인들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기사만 바탕으로 하신 거세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887명의 여성이 친밀한 남성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거예요. 사실 몰카하면은 아유 뭐 호기심에 그럴 수 있지 뭐 한참 때 뭐 약간 이랬는데 불법 촬영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분명해져가지고 그리고 그거의 처벌도 강화해지고 하면서 변화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토킹 또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그 표현을 조금 바꾸면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너무 그런 낭만적으로 네네네네. 소비된 네, 단어여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그 스토킹 범죄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우리 주변에 누구든 당할 수 있다.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스토킹이라는 말이 너무 낭만적으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언어적으로 정리를 하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1인 시위도 좀 하는 것 같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현장 취재 같은 것도 좀 해보면 좋지 않나. 스토킹 처벌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스토킹이었다는 거는 그 주 정도에는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안 게 지금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6일에 정무상가 앞에서 페미사이드 시위를 또 2차 시위를 또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매일같이 여성폭력, 할 수 없는 여성 살해. 여성들이 그냥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서로 연대하니까 또 힘이 생기는 거죠.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사실 이번 창원 여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 전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다음날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 자체 없이 경범죄로 그냥 처벌이 되는 거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경찰에서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경남지방 내에서 한번 이런 뭐 이게 경범죄로 처리가 됐든 아니면 신고만 하고 그냥 넘어갔든 이렇게 신고된 사례들을 찾아 수집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사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건 참 좋은데요. 섭외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중요하죠. 그런 마음도 좀 들어요. 맞아요. 물론 익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음성 변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구글 폼으로 익명 그거 수집하는 건 별로인가요? 신상을 저희 그렇게도 했었어요. 신상 드러내지 않고 구글 폼으로 먼저 사연을 적어주시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그냥 목소리만 수집해가지고 컨텐츠로 만든 경험도 있고요. 뭘 이렇게 했을 때 닭페이스 따라한 거 아니나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닭페이스에 뭔가를 다 이렇게 빼서 먹어보겠다 이런 느낌 뭐 이렇게 해봐라. 소스를 좀. 네네. 뭐 최대한 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다 안 나오시는지 탐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정연 저 지금 더 얘기해보세요. 이야기했지만 네. 헤드라인 뽑는 것부터 그 썸네일 문구까지 네네. 정말 고심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개개인이 일단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데스킹을 보는 저희 대표님이 제작 책임 이름으로 마지막에 한번 다시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닷페이스 페미니즘 에디터 되고 발을 보고 있었네요. 장은선입니다. 구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래가지고 딱 잡으면은 물음표로 된 제목이 맞네? 비밀 말해도 돼? 왜 우린 당연하게 맞고 살았을까? 칼퇴 집에 좀 가자. 닷페이스를 후원하는 거는 그분들이 만드는 미디어를 보려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 커뮤니티는 지지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후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단순히 제가 소비하는 거 이상으로 구성원이라고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잘못 만들면 이거 홍보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 엠번방 홍보해주는 거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스토킹도 그렇거든요. 잘못 담아내면 굉장히 재밌어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근데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죠. 나가고 또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국장님 찾아가셨다 했잖아요. 임지선님이. 제가 사실은 회사에서 거의 막내거든요. 막내가 지금 젠더 데스크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여성을 담당하는 기자, 꼭 여성 기자가 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담 부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사예요? 네.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임지선 데스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싸우자는 방식이 아니라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인 거니까 참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처음 저희가 시작한 화두였던 창원 여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이렇게까지 보도가 안 되어 있는 사건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뜻깊고 이야기되는 것이 즐거웠어요. 네. 오늘 영혼이 생긴다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상대방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만약에 신고를 하셨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이 화자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각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MBC 경남의 다른 콘텐츠에서도 이런 시각들이 점점 더 넓혀져서 반영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의 경험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더 많이 보여줄수록 이 젠더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1차 페미사이드 집회도 지역에서 이런 집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최자분들이 너무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현장도 없고 이런 걸 다루는
언론사도 없고 채널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서 여성들이 뭉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